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562페이지 기출문제집 562페이지 우리 3장 국세부터 볼 차례죠. 그래서 조세 총론 우리가 지방세 다 받고 이제 국세입니다. 오늘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자 먼저요 봅니다. 종부세 하여튼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되고, 작년에는 뭐 재산세랑 묶어서 1.5문제가 나왔지만 하여튼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아무나 납부한 세금 아니죠. 항상 또 기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종합문제 속에서 납세무자 잘 나오고요. 과세대상은 한 4년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과세대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 정되느냐. 올해 세율 부분에서 종부세 세액 계산 부분에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종부세 과세 표준과 세율, 세액 계산과 관련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 관련한 얘기,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종부세 골고루 종합문제로 섞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요 562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무자 보시면 이 제1절이 일단 뭐 제일 중요해요.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무자가 당연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별표 3개고요. 보시겠습니다. 01번 자 문제부터 봅니다. 요 문제 1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소에서도 정규 수업 시간에 봤었어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법상 종부세 대상인 거 그랬는데,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근데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뭐 저기 하신 분들 계시면은 종부세 대상 주택과 토지인데,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보고 볼까요? 그러면 종부세 563페이지 핵심 정리를 먼저 볼게요.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럴 때 이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종부세 X라고 되어 있죠?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근데 별장 이외 주택이요. 고급택 포함이 줄였죠? 그래서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잖아요.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초과도진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고급택 포함, 별장은 제외고 종부세에서. 그 다음에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3개용으로 나눴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고율 분리대상 토지는 이미 고율로 재산세에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저율, 고율 둘 다 제외하죠. 그럴 때 토지는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오지만,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항상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죠. 그래서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가 되면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건축물 아니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고, 초과면 종합이니까 어떻든 간에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불확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고, 고불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율 분리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자, 그럼 다시 562페이지 1번 문제로 옵니다. 종부세 대상인 거 그랬는데,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요.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어느 형의 토지에 해당되느냐. 자, 농지요. 개인 및 개인 소유 농지하고,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눌 때, 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은 조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종농, 매사농. 예, 종농, 매사농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한 농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요? 분리.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용을 구분한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재산세에서도 토지용 구분할 때 단골로 나왔고 작년에 시험에도 나왔고 또 종부세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용이 뭐가 돼?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26회 때. 여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왔던 건데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여기에도 자동차 운송사업 면을 받은 자가 그 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요. 가로 안에 뭐 이런 제가 재산세 토지용 구분할 때도 가로 내용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차고용 토지 나왔다. 자, 요거 차고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유통단자 내 유통시설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얘네들 뭐예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펴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토지용이 뭐가 돼? 별도.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일정 면적까지. 별도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이 동일합니다. 대신 1세대 1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나와서 5억씩.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것도 시험 출제되기 전에요. 맨날 제가 옛날부터 예를 들었던 게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그거 계산하는 거 맨날 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이다. 그럴 때 얘 공시가격이 12억인 주택으로 항상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요.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 6억씩. 자,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그러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자, 납세의무자, 갑과 을 둘 다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이 시험 전에도 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택이면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26회 때 자, 10억으로 나왔으면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은 맨날 제가 요거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단독 소유 1세대 1택은 공시가합함액에서 기초공제 3억하고 또 6억 공제하니까 실적으로 9억 공제하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단독 소유 1세대 1택은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10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줘? 5억씩.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 또 나왔죠? 20학 3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건축물은 으뜸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요. 가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자, 회원제 골프장이면 사치성 재산 토지죠. 고율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상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기업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기억번, 아닌 거라고 그랬구나.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리음번, 디귿번, 리을번 얘네들이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십니다. 3번 문제도 24회 때 문제인데 더 쉬웠던 거예요. 자, 봅니다. 3번 문제. 종부세법상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는 뭐예요? 분리과세 대상이죠? 분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딱 냄새가 나잖아요. 저율 분리된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죠? 자, 우리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근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하고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공익목적 임야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합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그러니까 뭐예요? 얘? 분리과세. 얘도요. 맨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는 여러 가지 중에 제끼다가 하나 꼭 읽어드렸던 거예요. 시험에 역시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항상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시험 당일날 제가 해설 강의 촬영하면서 촬영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시험지 바로 그냥 배달해 갖고 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 해설 강의 촬영하기 위해서 문제 보면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 있을 때는 여러 교수들 이제 같이 문제를 풀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 같으면 이제 어떤 회사 가서 혼자 문제 풀기도 하고 작년에도 혼자 촬영하고 혼자 해설하고 이제 혼자 촬영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느끼는 게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야 역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강조했느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을 거냐 못 봤을 거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는 제가 문제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지 얼마나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는지 이거로 이제 판단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각 학원마다 저의 자랑이 될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 수업 잘 듣고 시험 저 세법 잘했던 잘 하고 있는 잘 듣고 있는 사람한테 제 전화번호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일날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전화를 딱 받으면요 문제 어땠냐 어떤 문제 나왔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춘 거 같냐 물어보면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아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나왔구나 감을 잡아와요. 그런 다음에 제가 문제를 보다 보면 해설할 때 보면 역시 항상 보면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 역시 평상시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면 평상시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해도 고득점 하는구나. 그걸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잘 맞아줄게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맨날 이것도 수도법에 따른 상선포구 의미화도 그 의미화 중에서 제가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화로서 읽고 꼭 지나갔던 거예요. 자, 나왔고. 분리죠? 예.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요.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니까 종부세도보다 그대로 비과세고 취득세 중과세인 고율학생 건축물 또 나왔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거 고르라고 문제가 계속 아까 26회도 나왔는데 24회도 그랬었죠. 그래서 아닌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하나 정도는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랬죠? 아닌 거 다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 제2절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 종부세는 주로 옛날에도 그렇고 과세상에서 한 4년 나왔지만 주로 종합 문제로 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자 종합 문제, 여러분 제2절에다가 별표 3개 하고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4번 문제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먼저 1번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고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종부세는 납세지가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이거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일 때 거주자일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주소지지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요. 2번 2주택, 요 개정 수정한 거예요. 20회 문제를.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지주택이 아니래요. 2주택을 수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 부과된 종부세액의 100분의 200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요. 그 해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할 때 재산세나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일단 종부세부터 한번 보고 재산세랑 비교해 드릴게요. 자, 565페이지 주택의 경우는 2주택 이하자는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제외하고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 얼마를 못 넘게요? 15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예요?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300%예요. 이거 외우기 좋죠? 반드시 올해 별표시해 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세부담 상한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 확인하시고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 상한선 별표시하시고 반드시 올해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세부담 상한이요. 자 보세요. 먼저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재산세 몇 프로 못 넘게? 150%.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 못 넘게 하고. 그잖아요. 주택의 경우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작년에 이거 주택분 150%로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주택분은 6억 초과했어도 130%가 상한 끝입니다. 그 다음에 130%. 그 다음에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는 일단 주택의 경우는 세분화돼서 자
세분화돼서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 아니고 그냥 2주택 이하다. 자, 그러면 몇 프로요? 네? 자, 요거 작년하고 똑같이 150%예요. 150%. 전년도 총 색상대 150% 못 넘게 하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이거? 네, 200%. 여기 좋네. 200%.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몇 프로요, 이거? 300%고. 300%고. 여기 좋네. 그다음에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분은 무조건 몇 프로냐면 150%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 총 색상다에게 150% 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 세부담상하는 또 작년에 종합문제에서 재산세, 종부세 묶어 있는 종합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재산세 주택분 150%라고 그래가지고 100분에 150% 바꿔서 나왔었는데 나왔지만 올해 또 여러분이 반드시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서 꼭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올해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여기서 4번 문제는 2번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아니니까 몇 프로다? 100분의 150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일대를 준용한다. 아까 과세상에서 문제 나왔었지만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준용하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뭐예요? 감면. 그 다음에 4번 재산세가 분리 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고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이미 재산세 고율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뭐 깜짝 놀라면 승질내고 그래요. 이 정도 같고. 아이고 진짜 연약한 약한 척하기는 아이고 진짜. 자 어머 아유 참 이런 식이야 지금? 아이고 진짜 놀래기는. 자 그래서 정신 잠 바짝 깨고 좋지 뭘 정신 왜 이렇게 소리 지른 제 목소리가 지금 제가 목소리를 지금 페이스를 좀 높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높이면 좀 곤란해요. 근데 안 높여야 되는데 왜 높아지냐 그러면 조금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이 눈에 띄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 힘내시고. 하여튼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고요. 5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과세기준 연재 1세 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에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 공제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문제에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요.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뭐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연령별 공제만 공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왜 보유한별 공제는 못 받아요? 5년 이상 보여야지 보유한별 공제는. 근데 3년이니까 요거 연령별 공제만 받는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60세 이상, 그러니까 70세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5번 문제는요. 한번 봅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재산세 대상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우리 납세무자 주택분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지라 단위가 좀 크죠?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고. 2번 재산세 대상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별 합산이지 부부 합산하지도 않고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맞고. 3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의 경과는 몇 개월?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요거 맞죠, 여러분들? 자, 요 문제 요것 때문에 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비용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만 주택 토지를 수여한 자와 혼인한 자와 각각 1세를 본다는데 몇 년이요? 5년입니다. 그 종합문제 해설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한번 해설을 한번 보세요.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를 본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가 집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돼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연령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받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고 이런 걸 안 해주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결혼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인했다는 이유만 후 세제상 불이익 받으면 안 되니까 혼인한 날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년 동안만, 그러니까 틀렸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요. 니은번 봅니다. 자, 동고부양, 노부모 동고부양하기 위해서 학감으로서 과세기준 연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만 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서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이래도 불구하고 학간을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가로 내용은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노부모 동고부양으로 인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노부모 동고부양 학간 날부터 5년에서 10년 내 먼저 한다는 때 1세주택 양도를 본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 2018년 개정법인데, 하여튼 혼인은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노부모 동고부양 했을 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것도 아울러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억 니은번. 그 다음에 4번 정답이고 5번은 뭐 분리성토가 아니라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종부세 분할 납부 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종부세 분할 납부 봅니다. 요건 및 기한, 관할, 하여튼 요거 별표시해야지 핵심 정리에, 이거 핵심 정리에 별표시해 놓고요. 종부세 분할 납부는, 자,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의 밑줄이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500에서 올해 250 바뀌었죠? 그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납부기한 경과는 몇 개월이네?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은, 자, 25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면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그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 밑줄이요. 그러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만 원이요. 납기내 최소한, 이 말은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납부기한 지나서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400일 때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다 이거.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800일 때는 최대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400만 원. 요거 그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우리 하여튼 분할 납부, 종부세 분할 납부는 반드시 별표시해 놓고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니까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1번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그러는데, 요해 이제 요것 때문에 막 논란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 1번 지문은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뭐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서 주택의 범위가 차이 나냐면, 재산세 주택분 그러면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누잖아요. 재산세 주택분에는 별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종부세 대상인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되어져요?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미 재산세 골과세했으니까. 그래서 별장 포함 여부에 따라서 재산세와 주택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2번은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왜 틀렸어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지. 2주택자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토지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문제 과세기준 연지 60세 이상자 보유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토지분은 이런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숫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하고요. 아까 또 나왔네요.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주택자 단독 소유는 과세기준제 보유기한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한이 있다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만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 5년 이상 보유기한별 공제.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2주택자 안 되고 토지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핵심 정리 여러분이 또 별표시합니다. 올해 또 개정이 있었죠. 1세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요. 토지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먼저 봤다시피.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이 1세 주택자 공제 밑줄이고, 연령에 따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30세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이면 30% 연령별 공제해 주고요. 보유기한별 공제 니은번도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는 이제 몇 년 보여야 돼? 5년 이상 보였을 때 공제액은, 자 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 곱하기 매한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0세기 몇 프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올해 10년 이상, 작년까지는 그냥 10년 이상만 있었다가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 50% 공제예요. 이거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이거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는 연령별 공제 또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중복 공제가 허용되잖아요.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데 중복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그럴 때 이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셔야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 70%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자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그래서 70% 범위 내라는 것을 거기다 이거 써놓습니다.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받는데 이거 중복공제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자, 60세 이상부터 60세 이상자가 받을 수 있는 거고 60세 이상자.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복공제 허용된다는 거 70%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7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납세무자에 관한 건데요. 등등 여러분이 보시고 그 18번 문제는 종부세 이제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임대주택 배제할 때 그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그런 요건입니다. 요건인데요. 요거 뭐 한번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택 등록 문화주택 임대주택 제외하는데 그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임대주택 요건이 이게 틀린 건데 넘어가시고요. 그 568페이지 그 우리 종부세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거,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돼서 어쩔 수 있고 이런 미분양 이런 거 제외되잖아요. 그럴 때 568페이지 합산 배제 합산 대상 임대주택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요건을 보면 임대주택의 요건이 지금 그 위에도 보면 얼핏 보이는 게 뭐가 나왔냐면 올해 새로 추가된 게 그 합산 대상 임대주택 위에 자,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요건에서 디귿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뭐 니은번 5년 이상 임대할 거, 디귿번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증가율이 몇 프로? 5% 초과하지 않을 거 밑줄이요.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일정한 요건 같이 임대주택은 요건이요, 뭐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뭐 다 다른데요.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다 다른데 그 공통적으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자,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합산 배제 대상이 되려면 그 디귿번처럼 그 위에도 그런 게 있지만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증가율이 몇 프로? 5% 초과하지 않을 것 밑줄이에요. 요거 공통적으로 올해 2019년 2월달 개정 내용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산 대상 임대주택을 보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도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과세되어 있는데 종전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된 게 2번이요. 밑줄입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없었으면 안 돼요.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어떻게 한다? 이제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인데도. 네? 요거 주의하고 밑줄.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합산 배제함으로 2018년 언제요?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는 이제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지하는 2주택입니다. 분 종부세 세액 하는 소음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우리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주택분 얼마 공제? 6억. 자, 1세대 2주택자니까 그냥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몇 프로입니까 올해? 85%고. 세율은 우리가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 이하자는 자, 빵호 27,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 세율 적용되고. 자, 그래서 여기 몇 프로냐면 빵호 27이니까 몇 프로예요? 0.5에서 2.7%까지 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결정했고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산출세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는데 취득세를 빼요, 재산세를 빼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2주택 이하는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주택 이하는 몇 프로예요? 조정대상 아닌 지역은 몇 프로? 150%. 2주택 이하 150%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200%죠. 자, 그러니까 150%고. 그래서 이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이 한번 쭉 그렇게 칸을 쓰면서 이 계산 시계, 종부세 계산 시계 의미를 이 문제를 통해서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569페이지 과세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있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무자 주택분은요, 여기다가 별표, 이 과세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에다가 별표시 해놓고 이 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납세무자 주택분은 공시가판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토지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나대리 답종자 단위가 작고.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과세 표준 구할 때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공시가판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을. 지금 올해 몇 프로입니까? 85% 곱한 금액이고. 단독 소유 1세 주택자는 근데 공시가판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을 빼.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요? 9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85% 곱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은 뭐 과세표준 공시가판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요. 5억 초과하는 자 납세자니까 5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역시 얘 끝나면 안 되고 85%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판금액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85% 곱하고요. 세율을 좀 보세요. 개정 내용들. 2주택 이하여 처음과 것을 좀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주택분은 빵호 27이에요. 0.5에서 2.7%까지 0.5에서 2.7%까지 6단계 초과세율 정되고 3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빵 63이에요. 빵 63이. 그래서 0.6에서 빵 63이니까 3.2%까지 6단계 초과세율 정되고 세율은 알아주셔야 돼요. 수고놓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부터 3%까지 3단계 초과세율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0.에서 0.7%까지인데 이거 모르더라도 토지분은 하여튼 3단계 초과세율이다. 주택분은 6단계 초과세율인데 과표가 그 구간이 6단계인데 처음과 것을 외워둡니다. 하여튼 2주택이야 0.5에서 2.7. 그 다음에 2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3주택 이상자는 빵 6, 3회 0.6에서 3.6%까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걸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하기 위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공제하고 빼고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금방 다 봤습니다.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 5년 이상 보유한별 공제, 중복 공제 용되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용돼? 70%예요. 연령별 공제 원래 70세 이상이면 30%고 보유한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원래 50%잖아요. 그럼 합치니까 80%가 해야 되는데 80% 아니고 지금 현재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70% 범위 내에서.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세부담 상한선 주택분은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300%고 토지분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작년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문제는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요. 12번 문제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종부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2019년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1번 과세기준 현재 주택의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무가 있다.
주택분 얼마 넘어야 돼요? 주택분 얼마 초과해야 돼? 9억 원? 아닙니다. 주택분 얼마? 6억 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니까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과세기준일 7월 1일입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기준일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3번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아닙니다. 2주택 이하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택분 아까 2주택 이하는 0.527 0.5에서 2.7%입니다. 최저가 뭐예요? 최저가 뭐예요? 0.5예요. 그러니까 1.3, 1,000분의 3, 0.3% 무조건 틀린 거죠? 최저가 0.5%부터인데 그러니까 1,000분의 3, 0.3%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3억 원 이하일 때 0.5%입니다. 1,000분의 5에 되고요.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혈세기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으로 할 수 있어요. 물납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종부세 물납,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되죠. 틀렸고. 5번 관할 세무장이 종부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에 납세 고유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한 과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 고유서 발부는 5일 전.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유서 발부는 며칠 전?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이 편은 아까 똑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28회 때 문제 봅니다. 지분이 되타식일죠? 먼저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납부도 가능하고요. 2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 정한 때는 납세 고유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한 과세액을 기재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에? 5일 전 그 발부. 그래서 27회 나왔는데 이거 또 나왔네요. 27회 때는 정답 지문이었고 여기서는 장식명이고. 3번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실제 소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계산합니다. 그냥 한번 누리게 두시고요. 4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으로 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각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할 때는 그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그 세 후에 그 세액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과세일련제 토지분 납세무자로서 국내에는 소재하는 별도 합산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는 상가토지 납세무 있죠?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만약에 1번, 2번, 5번 확실하죠? 근데 3번, 4번을 만약에 망실했다 그러면 3번, 4번 두 개 중에 찍을 때 어떤 걸 찍으라고 그랬어요? 3번은 뭐 특별히 바꿀 만한 게 없어요. 근데 4번은 전 이런 게 있으니까 전후, 포함 제외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잖아요. 숫자 나오거나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인데 14번 문제도 29회 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9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9년 6월 29일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매도인이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세무자를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에요. 자, 근데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 지금 거래했습니다.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일 날 계약하고 잔금이나 등기가 언제요? 6월 29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매수인은 6월 29일 이때 잔금 치렀으니까 이때 주했으니까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당연도 납세무자 누가 되냐?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완벽하게 매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납세무자. 맞습니다. 2번입니다.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다. 하여튼 국세는 거주자일 때 어디라고요? 주소지. 네. 그 다음에 3번 납세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자,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자,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이거 5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들렸다고 그랬죠? 우리 종부세 징수 방법 공부했습니다. 종부세 징수 방법. 자, 이런 거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과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부가 과세하니까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 냈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 낸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는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요. 종부세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휴통에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신고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종부세는 자,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자,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종부세는 졸린 사람이 막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데 다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고요. 572페이지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양도소득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많이 안 했어요. 좀 쉬고 자, 잠을 깨시고 오겠습니다.